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로젠의 재정학 챕터 2장 보시면 실증 분석의 도구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앞에 인트로 측면에서 우리가 내용을 해봤는데 실증 분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측된 데이터들의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33페이지 인과관계와 그리고 상관관계 요거를 좀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책 내용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대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게 이론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학에서 관심사는 이게 경제학에서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에서 관심 대상이 관심사가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특히 어떤 원인과 관련한 게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과라고 할까 성과라고 할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부라는 X라는 행위가 Y라는 사회적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대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약간 우연에 의한 이렇게 상관관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라고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자, 원인이 결과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 원인이 결과보다 Y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를 X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Y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릴레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두 사건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가 뭔가 같이 변할 때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상관관계,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상관관계는 두 개가 요게 증가할 때 뭔가 얘가 같이 증가하면 상관관계가 플러스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요런 Y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우리 경제 원론 때부터 하는 거잖아. 다른 요인들은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충격이 변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관측된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른 요인 아니면 설명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Y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요인들은 없고요. 그 설명할 수 있는 팩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야지 인과관계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예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락에 나와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 마지막 조건이 좀 미묘하대요. 이 조건은 XY의 원인이라 하기 전에 Y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제거해야 된다. 요걸 Z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X가 Y에 영향을 주면서 먼저 일어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뭔가 Z라는 요인 같은 것은 당연히 없어서 Y가 만약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X 하나만 영향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예를 통해 볼게요. 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일정 급여를 지불하는 실업보험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실업보험을 통해서 실업자들에게 뭔가 소비 가능한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실업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났는가?
그래서 실업보험을 증가시켰더니 이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더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모아서 실업보험 혜택이 큰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같이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게 맞나?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료를 모집하게 되는데, 자, 이 자료 중에서요, 거기 볼까요?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이 실험군 트리트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업보험 혜택이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높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중에서 실업급여가 낮은 혜택을 받는 집단이 그룹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높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이거를 원래 낮은 것보다 이 사람 높게 됐으니까 증가시킨 걸로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관심사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니까 낮아졌을 때로 하면 이게 반대가 되긴 하겠지. 자, 그런데 높은 혜택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처치된 사람 아니면 실험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트리트먼트라는 표현을 잘 봐주세요.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업의 효과를 보는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낮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처방을 받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처치 또는 이러한 처방, 정책에 따른 충격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요. 요걸 이제 컨트롤했다라고 합니다. 통제된 집단. 그래서 대조군, 대조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방을 받지 않은 집단, 통제된, 컨트롤된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실험군과 그리고 대조군들의 사람들 살펴보니까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높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실업기간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럼 실업보험 혜택이 클수록 실업기간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요거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요거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실업보험의 혜택은 대체로 이전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낸 게 더 많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혜택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높은 임금이라는 것은 일을 다시 시작할 근로동기가 더 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요인들 중에서 강한 근로동기라고 할까? 의욕이라고 할까? 의욕, 동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 때문에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화살표 크기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렇게 색깔을 한번 해서 볼게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얘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굵게 한번 표시할게요. 강한 근로 의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전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실업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높은 임금을 받게 되니까 실업기간 자체가 여기 낮아지는 거죠. 실업보험 이렇게 보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게 높아지게 되니까 많이 그렇게 되고, 거기 보시면 그래서 얘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시면은요, 이렇게 강한 근로 동기가 높은 실업보험 혜택과 직장 탐색에 더 적극적이도록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결과가 달라지네. 우리 눈에는 어떤 게 보이는 거냐면 이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얘가 먼저 일어났네.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네. 근데 3번을 통제하지 못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실업보험이 높으니까 실업기간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요인이 있게 되면 얘가 강한 근로의욕이 높을수록 영향을 미쳐서 실업보험 이것도 혜택도 큰데 오히려 실업기간이 작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35페이지에 그 단순한 상관관계랑 인과관계,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늘상 다른 요인들을 제대로 컨트롤한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또 하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나 한번 보시면, 자, 다른 사례 한번 보시죠. 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구별은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는데,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 네, 뭐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임금 수준이 높아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임금이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거기 보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두 번째 줄 보세요. 정부가 임금을 더 올리고 하려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 유인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정책 담당자가 요거를 정부가라고 할게요. 정부가. 자, 요거는 단순한 상관관계인데, 상관관계 많이 들어봤죠. 뭐 경찰이 많아지니까 뭐 도둑놈이 들끓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거꾸로 잘못 해석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단순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을 하게 되면 착각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 관련된 정책 자금을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자.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자. 이러한 정책을 내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거기 한번 볼게요. 문제는 결혼과 임금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거기 보니까 성격이라는 약간 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보죠. 성격이라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제3의 Z 요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직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성격이 좋으니까 동시에 좋은 짝을 만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결혼을 잘 할 가능성이 많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임금이 높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3의 다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XY에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는 XY 관계를 상관관계를 또 X가 먼저 일어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해도 돼요.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임금을 상승시키는 도구로서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 전에 요 3번 다른 설명 가능성을 배제했냐 안 했냐 요거를 잘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잘 보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3번 실험 연구 한번 볼게요. 실험 연구. 자, 우리 재정학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정 분석과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앞에서 가상에 의해서 높은 실업보험 혜택과 짧은 실업기간 사이에 제3의 요인, 동기부여, 근로의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조군들의 근로자들이 실험군 근로자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쵸?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집단, 처치가 있는, 트리트먼트가 있는 실험군 이렇게 표현했고요. 컨트롤 관련된 그룹이 대조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실험을 하거나 이걸 비교하려면
얘네 둘 간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쪽은 실업급여가 높고 실업보험이 높고 이쪽은 실업보험이 낮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근로자들이 요 둘이 집단이 다른 특성을 갖게 되면 다른 특성을 보유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사실 분석할 때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알고 봤더니 뭐다? 여기서 특성이 뭐가 다르다? 그래요. 여기 근로하려는 동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르게 되면 사실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실업군의 임금이 대조군에 비해서 높게 측정되는 것은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진정한 효과에 대해서 이게 다른 특성이 보유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반영하지 못하면 이거를 보유한다는 특성을 약간 누락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 자체가 편향된 이 바이어스 됐다라고 하죠. 편향된 결과를 추정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편향된 추정을 하게 되면 진정한 인과관계에 의한 효과와 다른 외부 효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Y에 영향 미치는 게 X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Z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혼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Z라는 거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될 요인을 통제해야 됩니다. 다른 외부 효과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른 외부 효과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된다. 네, 오케이. 자, 편의를 제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방법을 보면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다음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실험군이 처방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가상적인 현실. 가상적인 현실을 상정해야 된대요. 가상적인 현실. 요거를 상정해서요. 자, 물론 실업보험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똑같은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것들 가상적인 진정한 가상적인 현실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현실에선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죠. 흥미로운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거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공상과학 소설의 세계로 간다 하면 가능할 수 있겠네. 책에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낮은 수준의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실업자로 구성된 대조군을 구성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그걸 한번 측정을 하고요. 시간을 돌려서 이 집단을요 그대로 다시 시간을 돌린 다음에 높은 수준의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래 나는 결심했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 갈까. 우리가 이제 가지하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시간을 다시 띠리릭 돌려가지고 아유 내가 이런 재정정책 수업을 왜 들었을까 하면서 안 들었다면 등등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되돌려서 해보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건 가상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이 경우 대조군과 실업군 사이에 실업기간의 차이가 난다면 더 높은 실업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온 인과관계. 그래요. 가상적인 현실 상황을 이렇게 해서 다 컨트롤 했는데 그럼 다른 요인이 없잖아. 근데 여기 실업급여가 높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하더라. 그렇게 되면 아니 실업 기간이 더 길더라. 그럼 이게 바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은 세계에서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가상현실이 제일 좋은 아퍼. 현실은 불가능하고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다행히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으로 가장 완벽한 건 아니지만 대안으로 거기 보시면
무작위라는 말이 있네. 실험 대상이 무작위로 랜덤하게 실험군이나 대조군에 할당하게 된다. 무작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쪽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높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하면은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무작위로 랜덤하게 자 어느 쪽으로 가실 건가요? 1부는 1, 2 가고 1부는 1, 2 가고 랜덤하게 저렇게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실험군에 속한 사람들과 대조군에 속한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쌍둥이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똑같은 건 아니지만 무작위로 하게 되면 두 집단 실험군과 대조군이 평균적으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의 다른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게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이랬는데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하도록 만들게 되면 특성이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되고요. 그 결과 실험군에 속하게 되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은 아니므로 그래서 내가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개인의 특성을 약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양쪽에 속한 게 실험자가 다른 요인에 의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실험적 연구는 첫 번째 줄에 편의를 제거할 잠재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실증 연구의 가장 좋은 표준으로 그러니까 실험 연구가 여기 랜덤하게 데이터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편향된 추정의 문제를 제거하는데 가장 그래도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의학이나 특히 자연과학 이런 데서는 많이 실증 연구를 할 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거 할 때 합니다. 사람들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실험군으로 이렇게 처방을 받은 사람, 트리트먼트라고 그랬죠? 처방을 받은 사람과 가짜약, 위약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가짜약을 이렇게 물약을 준 다음에 이게 잘 모르는 거지. 그걸 알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다 진짜 약을 먹은 걸로 착각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효과가 있나 없나 그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의 효과 같은 거 할 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 보니까 몇 년 전 과학자들이 뭐 결핵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 항생제가 있나 없나 그런 거 할 때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실험 연구 같은 거를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많이 쓰는데 경제학에서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험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요걸 한번 볼게요. 실험 연구의 수행. 네, 첫 번째 줄 볼까요? 첫 단계는 근로자들에 대한 표본을 뽑아서 무작위로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 혜택과 낮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사람 그거를 랜덤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랜덤하게 나와서 이 사람은 높은, 이 사람은 낮은 뭐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높은, 낮은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 적은 수의 근로자 표본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네, 요거 간의 차이가 약간 이제 샘플이 좀 약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당연히 클수록 좋고요. 클수록 이때 랜덤하게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된 다음에 표본이라 하죠.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평균적인 양쪽의 평균적 특징이 같아지게 될 평균적입니다. 같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 간의 평균 값을 비교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집단과 여기 집단.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차피 개개인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비슷하게 되니까 요 두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작위 할당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무작위 할당을 한 다음에 양 집단의 관측적인 특징, 교육 수준, 뭐 다른 요인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특징, 동기부여 이런 것들까지 평균적으로 같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두 집단 간의 여기 나와 있는 특성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비슷 이렇게 해놓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특성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교육 수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동기와 관련한 동기부여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 연구에서 주의할 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분석하면 될 것 같은데 연구에서 주의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경제학자들은 통제된 실험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 자연과학이나 의학은 통제된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온다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사람들, 집단,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경제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거기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아니 환경오염이 감소되었을 때 질병이 얼마나 일어날까? 이렇게 됐을 때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생할까? 이런 걸 연구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거기 보시면 실험 연구에서 자, 이쪽은 환경의 오염 정도의 그거를 낮춰가지고 환경 오염 정도를 높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그냥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는 건 도대체 뭐야? 한번 보시면 근로자들을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등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무작위로 할당하는 가상의 실험을 한다라고 한번 해봅니다. 그때 무작위 할당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평균적으로 특징이 비슷하도록 만드는 거야. 두 집단 간에. 자, 그런데 실업군 사람들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아니 직업 능력 훈련을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쪽이고 안 받은 사람들이 이쪽인데 받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실험 대상에 참가한 사람이 실제로 안 받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험군에 있는 트리트먼트된 처리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에 참여한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훈련을 안 받은 거잖아. 근데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조군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직업교육 훈련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받고 이 사람들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몰래 혼자 어떻게 해서 받았어.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지. 자,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면 맨 마지막 제줄 보시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동적인 관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는 경제학의 이런 사람들이 수동적인 관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또 역시 랜덤하게 맞추려고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줄 볼게요. 또 다른 문제는 실험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사업 종료 후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좀 약간 그렇긴 하네요. 아니, 자, 당신은 임금이 얼마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제공해야 되는데 정보 제공을 안 했어. 정보 제공을 안 해. 물론 이제 사실 이거 돈 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서는 쓸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거기 뭘까요? 낮은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연구자에게 자신의 임금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임금이 낮단 말이야? 그 약간 자존심이 상하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에이, 나 그냥 얘기 안 해. 뻥쳐서 얘기하거나 얘기 안 해. 이렇게 돼버리거나 하면은 당연히 대조군의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저 밑에 받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빠져나가게 되면 평균 자체를 올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과대평가되고요. 결론은 잘못됩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시작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무작위 표본으로 랜덤하게 잘 수행을 하더라도 이 대조군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일부 빠져나가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누락돼서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무작위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랜덤의 임의의 효과가 무작위성이 상실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취지 이해 가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사회 전체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험 기간이 한정. 그 밑줄 치세요. 아니, 실험 기간이 사실 보면은 어떤 효과나 이런 게 좀 길어야 될 수 있는데 실험과 관련한 기간이 단기간적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그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 자, 의료보험의 혜택이 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자주 병원에 갈 것인가 그걸 실험하는데 무작위로 1년 이렇게 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막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란 상황에만 또 유효하기 때문에 1년 안에 거기 보시면 더 병원에 가야 내가 혜택을 받는구나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간을 한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혜택을 받으려고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의료보험 혜택을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의 추정이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실험 연구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실험 연구를 하는데 이런 실험 연구를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특정한 상황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비편향적인 추정치를 얻을 수 있게 되지만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추정치에서 얻은 추론을 다른 상황, 다른 집단이나 다른 환경에 행해지는 정책 효과의 예측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봤더니 여기 보니까 실업보험 혜택이 큰 사람들이 약간 뭔가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군.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도 그렇게 될 거야. 아니요. 장소와 시간과 등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일리노이주에 무작위로 추출된 실업자 표본에 대해서 11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 $500의 보너스를 받게 해준 통제적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리노이주 1980년대 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한번 보니까 무작위로 추출된 랜덤하게 추출된 사람들에게 자, 표본이라 할게요. 표본에게 자,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냐면 11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 11주 이내에 네, 잡을 갖게 되면 구직에 성공하면 돈을 주는 거야. 구직에 성공 시 $500를 주게 된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보너스 이렇게 주게 됩니다. 보너스를 제공. 자, 이렇게 해서 통제된 실험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 뭐 연구한 사람의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자, 실험 결과 보너스가 실업자들이 실업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을 줄인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자, 여기서 뭔가 신중하게 요거 연구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보너스를 제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직을 좀 더 혜택을 보려고 더 많이 알아보게 돼서 구직 성공을 더 높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시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but 이 결과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리노이주가 아니라 1980년이 아니라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80년대에 이걸 보려면 80년대 일리노이주로 다시 가가지고요. 이걸 또 조정해야 돼. 보너스를 500이 아니라 250만 주고 아니면 100만 주고 뭐 이렇게 자꾸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험 결과 그 자체 요거 가지고는 일반화시키는데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이러한 예는 실험이 특정한 정책이 사람들의 행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해 주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러한 행동들이 발생했는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블랙박스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수 상자를 그립니까? 여기다가 이제 x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뭔가 y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아니 이 블랙박스 안에 왜 어떠한 변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x를 넣었더니 y가 툭 튀어나오는가?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냥 x랑 y와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그거까지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증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x랑 y의 관계를 알게 되었지만 요거에 대한 해답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럼 어디서 이 해답을 찾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경제 이론이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론, theory에서 이론의 역할이다. 이론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증 연구와 경제 이론 간에 서로 보완적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이론이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가설을 세우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 가설이 맞나? 계속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효용 극대화한다라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가정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떤 이론을 얻게 되면 특정 실험의 결과를 다른 집단이나 정책으로 요거 해봤더니 요거 다른 시기나 다른 장소로도 적용이 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성립하게 되면 오케이 하나의 이론과 법칙으로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가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 연구가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앞에 봤던 실험군과 대조군에 속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러한 특성들 제대로 똑같이 컨트롤 했는가 이걸 보고요. 맨 처음 무작위로 할당된 상태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그걸 봐야 돼. 중간에 이 사람들이 빠지거나 미싱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실험 결과를 다른 환경이나 다른 정책으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반복하고 다른 케이스로 해가지고 일반화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관측 연구가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